지구상 30억 인구에게 모든 돌멩이가 신성한 땅인 작은 지역을 상상해보세요.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이 묻혀있고 각 종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곳에서는 5번의 대규모 전쟁, 2번의 대규모 봉기, 그리고 수천 건의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직 평화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상황은 해마다 더욱 악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분쟁은 단 하나의 도시를 둘러싼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지가 단 1제곱킬로미터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서쪽 벽은 고대 성전의 마지막 흔적이며 무슬림에게 아크사 모스크는 예언자가 승천한 곳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성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되고 묻힌 곳입니다. 각 종교는 예루살렘을 영원한 수도로 주장합니다. 이 도시의 소유권 문제는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으며 무슬림과 기독교, 아랍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자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영토를 약속했습니다. 1947년 유엔은 이 땅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동의하고 즉시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땅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 날 5개의 아랍 군대가 새로운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랍인들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계획했던 56%가 아닌 78%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쫓겨났고 수백 개의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유대인들에 의해 재정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를 나크바 재앙라고 부릅니다. 단 1년 만에 조국과 집을 모두 잃고 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6일 만에 3차례에 걸쳐 아랍 군대를 격파하고 자국 영토의 3배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시나이 반도골란, 고원, 가자, 지구, 서안 지구, 그리고 모든 성지를 포함한 동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 신세와 점령민 신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점령지에서 철수를 요구했지만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4대째 난민촌에서 태어난 가족들입니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령에서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일자리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국가의 시민권을 갖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심지어 거주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민 귀환에 단호히 반대하는데 500만 명의 아랍인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인구 구성이 바뀌고 유대인이 자국 내 소수민족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1960년대 팔레스타인인들은 야세르 아라파트의 지도 아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결성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납치버스 폭파 그리고 전 세계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며 어떤 대의를 위해서든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1987년 12월 제1차 인티파다가 시작되어 고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장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봉기는 6년간 지속되었고 팔레스타인인 1000명과 이스라엘인 160명이 사망했지만 이 봉기를 통해 세계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993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라빈과 아라파트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잔디밭에서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일부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했고 팔레스타인은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장차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는 진정으로 실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라파트는 영웅으로 귀국했고 팔레스타인 경찰과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유대인 광신자가 라빈 총리를 암살했고 대규모 테러 공격을 동반한 제2차 인티파다가 시작되면서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이은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고립시키는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700km에 달하는 이 장벽은 국경을 따라 건설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깊숙이 뻗어 있어 주민들을 농지 일자리 친척들과 단절시켰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수영장과 공원이 있는 특별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촌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매년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영토를 분할하고 통일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기만한 좁은 땅으로 3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 이곳은 사방이 장벽과 해상 봉쇄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2007년 하마스가 정권을 장악한 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모든 트럭을 감시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4시간만 공급되고 식수는 부족하며 일자리도 없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평화로운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이들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고 무장투쟁을 촉구하는 급진 이슬람 조직입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전체 지하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깊이 약 30m의 터널을 콘크리트 벽과 전기시설까지 갖춰 건설했습니다. 이는 무장 세력이 이동하고 무기를 저장하고 밀수를 하고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실로 놀라운 토목 공학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터널과 로켓 저장소를 파괴하기 위해 폭격을 가할 때마다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서한 지구에는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A, B, C 세 지역으로 나뉜 영토에 살고 있으며가 지역은 서로 다른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체 영토의 18%만을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군사 검문소와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간 이동을 위해서는 검문소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데 군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통행을 거부하거나 몇 시간씩 억류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허가 없이 지은 집은 불도저로 밀어버려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150명의 이스라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한 세대 전체가 전쟁과 증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은 봉쇄 포격 군사 작전 외에는 다른 삶을 알지 못하며 절반 이상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 형제자매가 죽는 모습집이 무너지는 모습자네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범한 어린 시절입니다. 국경 인근 도시의 이스라엘 어린이들 역시 사이렌 소리에 둘러싸여 자라고 로켓이 날아오면 방공으로 달려가고 큰 소음과 폭죽을 두려워합니다. 팔레스타인과 형제애를 맹세했던 아랍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자국의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만큼이나 가자지구와의 국경을 엄격하게 폐쇄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시민권이나 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기술 확보를 위해 사실상 팔레스타인을 배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랍 정부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땅을 둘러싼 전쟁이 아니라 무역과 개발을 원합니다. 전세계 146개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했으며 이는 전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주요 서방 강대국들은 이스라엘과의 협상 필요성을 이유로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부터 유엔에서 옵저버 지위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 도국가는 형식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토는 분열되어 있고 국경은 불분명하며 주권은 부재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두 국가 해법안, 국가 해법 연방제 등 수십 가지의 평화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여전히 유엔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인해 영토가 이미 너무 많이 분할되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양측은 타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증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화를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쟁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장벽 너머 이웃을 증오하며 복수를 꿈꾸며 자라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